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중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란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을 그냥 의미하는 건데, 이거의 배경이 구제도의 모순이랑 시민 계급의 성장이랑 그리고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이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구제도가 뭐냐면은 프랑스의 신분 제도였는데, 옛날에 신분 제도였는데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1신분하고 2신분은 대부분 성직자나 귀족이었고 전체 인구의 2%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요. 1, 2신분을 다 끌어모아도. 근데 요 2%의 사람들이 국토의 반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반이나 가지고 있었으면 되게 돈도 많았고 지위도 높겠죠. 근데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각종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제3신분은 평민들이었고 전체 인구의 무려 98%였어요. 그런데도 이 98%의 사람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야 됐었고, 심지어 정치에도 참여를 못하니까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약간 시민 계급이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2신분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세금까지 면세를 해주면서 왜 3신분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정치에 참여를 못하며 각종 세금을 우리가 왜 다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점점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에요. 1, 2신분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면세의 특권을 받는데 3신분은 정치에도 참여 못하고 세금도 다 내야 한다. 이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고,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자 이 사람들이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에 영향을 받은 시민들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하였다. 여기까지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루이 16세가 그 한마디로 그냥 왕이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막 무기도 사야 되고, 막 그 군인들 다치면 치료해줄 때 돈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막 먹고 놀고 되게 사치스럽게 쓰니까는 국가 재정이 되게 하락세를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전국 신분회 3부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투표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대립이 일어나요. 제3신분하고 1, 2신분하고. 제3신분은 이제 1, 2신분이 한 편을 어차피 먹을 거니까, 만약에 1신분의 10표, 2신분의 10표, 3신분의 10표를 준다고 하면은 걔네들끼리 합심을 해서 총 20표가 걔네 쪽한테 유리하게 나올 건데, 그러면은 과연 1, 2신분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제3신분이 국민의회라는 의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해산을 절대 안 하겠다라는 일명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맺게 되는데, 왕이랑 귀족이 이거를 듣고서 의회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탄압을 이렇게 당하자 파리의 시민들이 구제도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회가 어떤 그 정책을 내세웠냐면 봉건제를 폐지하겠다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입헌 정치의 정신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인권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입헌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입법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혁명이 확산될까 되게 두려워했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우리도 저렇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입헌 군주제처럼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지?
왕의 권력이 좀 낮아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프랑스를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그런 나라들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 파리 시민들이 왕궁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권이 정지가 됐고 입법의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입법의회가 해산을 하고 나서 또 국민공회라는 걸 수립을 했는데 이 국민공회가 한 일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왕정을 폐지를 했고 두 번째는 공화정을 선포를 했고 세 번째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망명 중이었던 루이 16세를 잡아서 처형을 했고 네 번째는 투표권을 이제 모든 남자 시민들까지 영역을 확대했어요. 원래는 귀족들이랑 막 이런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남자 시민이면은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한편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자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는 프랑스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한 국민공회가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포정치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일단 공안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쟁과 국내 반란을 대비를 했고 그리고 공화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은 공포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됐을 때 온건파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총재가 이끈다 해가지고 총재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근데 이 총재정부가 업적이 그렇게 막 뚜렷하고 대단하지가 않았고 그냥 되게 흐지부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란이 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던 동안에 나폴레옹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인데요. 그때부터 나폴레옹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나서 반프랑스 동맹을 아주 그냥 격파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했으며 내정개혁을 추진하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04년에 국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정이 시작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의 전쟁에서 이겼고 유럽 대륙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영국한테 졌고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선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럽 대륙에 항구를 봉쇄시켜가지고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펼쳤는데 1806년에 근데 러시아가 이 대륙 봉쇄령을 위반을 했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원정을 시도를 했는데 러시아에 초토화 작전하고 러시아가 워낙에 춥잖아요. 근데 프랑스 군인들은 그걸 예상을 못하고 가볍게 이렇게 갔다가 얼어 죽거나 아니면 동상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럽연합군한테도 져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어요. 이 나폴레옹 시대의 나폴레옹이 준 영향은 정복전쟁 중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전파시켜서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촉진했다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새 한국말이 안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